장명화 수한나 수녀님, 지금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미주 중간구 영성센터장으로 계시고, 나를 만나는 수지 애니어그램, 지금부터 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격렬한 박수로 한번 합니다. 잠깐 제가 노심초사했습니다. 제가 고구마에 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시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수지 애니어그램에 대한 또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시작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은총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제 자신을 오늘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열린 마음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주기도의 모음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젊은 수녀가 앞에 있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먼저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아마 이분들 중에서 저를 또 얼마나 아실까 싶어서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 준관구 장명화 수산나 수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도회가 하나가 아니란 건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최고. 네. 저희 수도회는 방인 수도회라 그래요. 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 수도회는 한국 땅에서 한국인 사제가 한국인을 데리고 만든 최초의 수도회입니다. 저희는 1946년에 개성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서울시 청파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1946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연도는요. 순교, 저희 수도회의 이름에도 순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순교자랑 연결되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 중에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 있죠? 성김대건 안드레아. 1946년은 성김대건 안드레아 순교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또 한국순교복자 수녀회가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또 이 땅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주 준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수도회는 복음 전파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변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관구 체제를 설립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미주 관구예요. 미주 관구. 근데 준관구라고 하는 것은 관구는 관구인데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준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미국, 중미에서는 멕시코, 남미에서는 페루 이렇게 세 나라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그 시복시성 추진에 대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아셔요? 네. 2023년 올해 3월 23일 날 서울대 교구장이셨던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추기경님께서 세 분의 성직자를 시복시성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셨어요.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님 아셔요? 네,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소브리기에르 주교님 혹시 아실까요? 저희가 지금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전에가 조선 대목구라고 불렸었어요. 그때 첫 번째
번째 주교님이세요. 브리기에르 소주교님께서 그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신부님은 박유룡 레오라는 신부님이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 신부님은 바로 저희 수도의 창설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 굉장히 경사죠. 경사인데 이 세 분의 시복식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하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순교자, 증거자 중심으로 시복지성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영성가가 드디어 이렇게 시복지성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발표하셔서 이제 한국교회가 또 많이 영성으로 많이 물들었구나, 또 이렇게 무르익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지금 벨플라워에 있는 광고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뭐 북미, 중미, 남미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미주 광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총 센터가 지금 벨플라워예요. 벨플라워는 세리토스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한인본당으로 따지면 성 라파엘 성당, 순교자 성당, 성 토마스 성당에서 모두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LA 카운티에 속하긴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이렇게 미국 여기 지금 LA 한인 본당에 저희가 이렇게 본당 수녀로 파견되어 있지는 못한데요. 저기 내려가 샌디에고 본당에 저희가 주일마다 가서 예비신자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해서 가든지 기차로 가든지 해서 예비신자 교리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 미국 성당에 팬트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식료품 나눠주는데, 아니면 또 홈레스들도 좀 오시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또 이제 남미 분들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봉성체 저희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팀이 있고요. 그리고 재속복자회, 아까 저희 창설 신부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창설자 영성으로 저희와 같이 가족을 이루면서 세상에서 수도 생활을 하시는 재속복자회가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영성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간고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2009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2009년에 미국에 와서 달라스에서 좀 살았고요. 그리고 샌디에고 교리도 좀 했고, 시카고에서도 좀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최요셉 신부님 전에 계셨던 혹시 최대재 신부님 혹시 아셔요? 네. 로베르토 신부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여기 남가주에 있는 청년분들과 연합회 또 함께하고 선택도 지도수녀를 2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루 남미에 있는 페루에 선교 다녀왔고요. 이번에 와서 영성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강좌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계신데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영성강좌 동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강사분들께서 훌륭한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하신 걸 보면서 정말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최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대받은 강좌가 영성 강좌죠. 영성 강좌예요. 근데 이 초대를 받고 나니까 영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단어 앞에 서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요, 하느님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가는 길을 인도해주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수지 애니어그램은 영성 강좌에 어울리나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길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서 조금 더 기쁘게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성격,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벌써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 어떠세요? 쉬우세요? 아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쉬우신 분들 계시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스님도 인간관계가 어려우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 네. 맞아요 신부님. 정답이죠. 그렇죠? 어렵고 힘듭니다. 네 맞아요. 네. 인간관계는 내가 문제인 건지 그렇죠? 상대가 문제인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보다 사실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내 의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숙여야 할 때 숙이고 밀고 나가야 할 때 밀고 나가고 버텨야 할 때 버티고 솔직해야 할 때 솔직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인간관계는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쵸?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쉬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왜 그렇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것도 답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걸 도형에다 제가 한번 비유해 볼까요? 도형? 여러분 도형 아시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렇죠? 동그라미 생각하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그렇죠? 원만해요. 근데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 공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산만해요. 삼각형은 어떻죠? 삼각형은 안정감은 있어요. 그쵸? 근데 뾰족해. 네모는 어때요? 네모는 뭐 여기 벽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보면 든든하기도 하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 어쩜 저렇게 재미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아름답고 뭔가 찬란한데 합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비슷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같은 사람, 세모 같은 사람, 네모 같은 사람,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인간관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네.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고 못하는 것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구하면 돼요. 도움을 청하면 돼요. 솔직하게 나는 이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인간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비극이 시작돼요. 죄도 짓게 되죠. 죄도 짓게 됩니다.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을까? 이게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저희는 진짜 실속은 하나도 못 챙겨. 어쩌면 자기 걸 못 챙기는지 정말 말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약삭빠른지 말도 못해. 자기 것만큼 챙긴다니까. 제가 무슨 공주인 줄 알아. 옆에서 다 떠받들어줘야 돼. 저희는 자기 거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 남의 말은 다 들으면서 자기 걸 한 개도 오픈하지 않는다니까. 옆에 있으면 손해받는 느낌이야. 늘상 눈치만 봐. 자기 얘기는 없어. 이 사람 얘기 전하고 저 사람 얘기 전하고 눈치 보고 저 사람은 늘상 화만 내. 무슨 말을 못 붙이겠어. 말만 하면 화를 내. 저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겠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웃고만 있고 올 건지 안 올 건지 정확하지도 않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융통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 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빠릿빠릿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화를 덜 내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안 될까?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다?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남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또 주위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가? 이걸 본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같으면 되게 좋은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양해도 너무 다양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게 창조하셨어요. 네. 좀 예를 들어볼까요? 물건 정리하는 거 있죠. 물건 정리하는 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물건을 정리해요. 컵은 찬장에, 필통은 책상에, 책은 서재에. 문제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B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정리를 해요. 나는 자다가도 조금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적는 게 좋겠어. 필통을 침대 위에 놓는 거죠. 나는 책 읽는 게 소파가 참 좋아. 책을 소파에 놓는 건 거예요. 물컵, 나는 공부하고 이럴 때 좀 물을 마시는 게 좋더라. 물컵이 책상에 있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 좀 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정리한 거야. 나 정리한 거야. 나는 내 기준으로 정리한 거야. 안 맞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정확해야 돼요.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해요. 뭐 되겠지. 하겠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결론 내는 게 일단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원인 분석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일단 해결부터 해. 해결부터 하자고. 일단 끊어놓고 보는 거야. 아니 해결도 해결인데 서로 마음 상하면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건 관심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났지? 왜 이런 거지? 분석하고 있는 건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아마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경험하셨던 일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숙하면 이렇게 인간이 다른데요. 성숙하면 이렇게 다름이 은총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어때요? 많은 부분 다름이 걸림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죠?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서라도 이 다름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걸림돌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영역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 한 모금 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쫙 보고 계시니까 제 안에서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솟구쳐 오르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네. 네, 심리 영역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화리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화리창. 조셉이랑 해리가 만든 창이에요. 근데 해리라는 이 얘기를 아마 한국식으로 영어를 읽으면서 조하리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조아리창 이렇게 읽고 창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 영역을 네 가지로 이렇게 십자가처럼 네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은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에요. 자매님 성격 그렇잖아요. 맞아요, 수님 저 성격 그래요. 이런 거 있죠. 수님 성격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저 성격 그래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래서 드러나 있는 성격들이 있다는 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엄마 성격 정확하잖아. 맞아, 난 정확해야 좋아. 엄마는 이렇잖아. 맞아, 난 이게 좋아.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더라고요. 난 사실 걱정이 많다.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걱정이 많다. 사실 나는 화가 많다. 내 안에. 그래서 늘상 화를 조절하면서 사람들을 대한다. 나는 지고 싶지 않다. 난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죠? 난 욕심이 많다. 나는 늘상 남과 비교하고 산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확실한 게 없어서 늘상 사람들한테 눈치를 본다. 누구 말이 맞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모르는 건 거지? 이렇게 눈치를 본다.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가끔 가면을 쓰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참, 저 자매는 저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몰라. 있죠, 그렇죠? 저 형제는,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본인만 몰라? 조금 저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저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뭔가 와르르 무너지잖아. 이런 거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요. 근데 감도가 틀려요. 자매님 내가 좀 예민하지? 자매님 엄청 예민해. 무슨 말도 못하겠어. 이런 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게으른가?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좀 화가 많지? 자매님 맨날 말할 때마다 화를 내가지고 사실은 되게 어려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사실은 감도가 다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영역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네 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누가 아세요? 그쵸? 하느님이 아세요. 정답 너무 대답 잘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하느님만 알고 계시는 영역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냐는 건 거예요. 나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 건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아냐는 거죠. 뭘 알아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꽂혀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격 인지 프로그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격 테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테스트. 성격 인지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 성격 인지 프로그램, 성격 테스트 혹시 아는 거 있으실까요? 네, 요즘 그럼 여러분 혹시 MBTI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애니어그램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혹시 해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격 인지 프로그램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 성격 테스트 이렇게 치면 막 쫙쫙 나와서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MBTI와 애니어그램인 거예요. 애니어그램. 네,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MBTI는 1962년에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애니어그램은 얼마나 됐냐면 약 한 2000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이런 성격 인지 프로그램은 과연 어디서 관심이 많을까? 좀 봅니다. 도대체 어떤 데서 관심이 많을까? 재밌게도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가톨릭에서 관심이 많아요. 가톨릭에서. 신부님도 관심이 많고, 신인도 관심이 많고, 신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교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하느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내가 누구한테 사랑이 가요? 이웃에게 가는 거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이웃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가톨릭에서 이런 성격 프로그램들, 성격 인지 프로그램에 유달리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격 인지 프로그램들이요, 본인이 인식하는 것을 체크해서 이렇게 결과물들을 내요. 나는 게으르다. yes, no, tf, 예, 아니요. 착 체크하면 착착착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과를 합산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뭐 A 유형이다, B 유형이다, 뭐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조화리 창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성격을 알아내는 것은 결국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보통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나 나는 알고 남이 모르는 영역. 여기서 보통 본인이 인식해서 체크하기가 쉽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애니어그램은요,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원래 색깔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렵죠? 예를 듭니다. 자, 여기 65세 자매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65세 자매님.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자매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가정 상황도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했고, 뭐 고만고만했고, 또 65세쯤 되시면 우리 뭐 남녀 차별도 조금 어렸을 때 있었고, 아들 중심으로 좀 살기도 해서 좀 손해 보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적당한 기회가 생겨서 아니면 또 올 수밖에 없는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여기 한인 공동체에 살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 언어의 벽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뭘 하면 우리 뭐 영어 없이 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언어의 벽 느끼죠. 문화의 벽 느끼죠.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 게다가 자녀분들 나이가 들어서 온 뭐 적어도 뭐 30 이상, 40 이상 돼서 오시면 영어가 금방금방 늘어요? 안 늘어요. 맨날 제자리잖아요. 그쵸? 근데 자녀분들은 뭐 학교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하면서 영어가 늘어요. 보통의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살지만 사실 어떨 땐 자녀분들과 함께 뭘 느끼냐면 갭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 자녀분들 1.5세대가 느끼는 어떤 문화나 언어의 어떤 그런 사회와 한국에서 모든 결혼 생활까지 결혼까지 하고 온 어떤 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나이 60, 70대의 어떤 5, 6, 70대의 나이 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거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오면 이 자매님을 만약에 하느님께서 태어날 때 빨강색으로 만약에 만드셨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65세 이런 평지풍파를 쭉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 65세가 되셨을 때 이 자매님의 지금 성격은 여전히 빨간색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일 수도 있지만 아니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삶을 이겨내야 하는 순간이 많았을수록, 그쵸?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눌러야 하는 시간이 많았을수록 색깔은 변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쵸? 65세가 돼서 빨간색과 비슷한 뭐 분홍색이나 주황색이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녹색, 그쵸? 뭐 파란색, 검정색 이럴 수 있어요. 그쵸? 네. 검정색 잠깐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분들한테 자매님 성격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이 자매님 뭐라고 할까요? 스님 저는 성격이 녹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님 저는 성격이 녹색이에요. 근데 가끔 빨간색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애니어그램 못 찾는 거라고요? 이거 녹색 아니고 빨간색 찾는 거라고. 빨간색. 그래서 찾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이기도 했어요. 네. 저도 이 MBTI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조금 경험도 있고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애니어그램이 아니라 수지 애니어그램이에요. 네. 이 수지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 애니어그램이란 프로그램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강사가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쉽게 보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어요. 시각화를 시키고 본인이 또 참여도 하고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것들을 얻어가기도 하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성격 인지 프로그램이 체크로 찾아가는 대신에 이 수지 애니어그램은 카드를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한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지루하다고 한 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지 애니어그램을 해서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 살면서 실체가 없는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밤에 여러분들 주방에 딱 나갔는데 저기 뭐가 하나 있어요. 저거 뭐지? 쥐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불을 딱 켜고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손녀의 장난감이야. 그럼 어때요? 그 장난감마저도 사랑스럽잖아요. 실체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차이가 우리 삶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는 왜 이러는 줄 몰라.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수지 애니어그램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프로그램. 그래서 잘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대면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5-6시간. 네. 5-6시간 하니까 가격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 자신. 나 자신. 그쵸?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빛이 되는지, 열매를 맺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조심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는 순간 가면을 쓰는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처에 민감한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다르니까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이웃과 틀어지기가 쉽겠죠.
쉽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인간관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면 본인이 양인데 덩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사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곰인데 본인이 토끼인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착각은 그 사람 곁을 떠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쵸? 네. 인간관계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살면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처음에는 외롭다가 그 다음에는 공허해지다가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아요. 남에게서 찾아요. 물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내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지표를 알려주는 데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수지 애니어그램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이 프로그램을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수지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을 조금 몇 가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세요. 수혜님, 가톨릭 신자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가톨릭도 신자분들도 하고 있고 개신교 신자분들하고도 하고 있고 불교 신자, 무신론자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에 치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는 심리 영역 안에서 하느님의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 영성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성 강좌에 어울린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영성이 이 안에 녹아 있지만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저한테 하세요. 수혜님,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도 가도 되나요? 네. 근데 정신적으로 아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경계이긴 한데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도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뭔가를 조금 좀 해소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도움을 받지 이렇게 좀 의료진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 지도자들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내가 프레시디움 단장이다. 아니면 뭐 성당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다 이렇게 보듬고 안아줘야 되는데 나는 참 저 사람을 잘 모르겠다. 계속 내칠 수도 없고 놔줄 수도 없고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기 성격도 찾는 건 찾는 거지만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성격들도 함께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해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신부님들도 스님들도 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고요. 몇 명이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몇 명이 하나요? 네. 수지 애니어그램은 네. 몇만 명을 한 강사들도요 한 번에 12명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12명 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MBTI나 이런 걸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수십 명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제가 지금 중간고원 영성센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영성센터는 지금 현재 총 4명까지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항상 각각의 각 분들의 어떤 삶과 어떤 인생들을 좀 읽어드릴 수 있어서 4분까지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4분 뭐 제가 한 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2분, 3분, 4분 뭐 다 다양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오시냐면 뭐 개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까우셔서 당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도 하고 보기 좋은 경우들은 가족들이 오세요.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딸은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복잡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딸한테 최선을 다하고 딸은 딸대로 엄마한테 열심히 잘하는데 엄마의 같이 두 사람의 카드를 딱 붙여놓고 보면 아 어머니의 이런 부분 때문에 딸은 좀 숨통이 막혔겠다. 딸의 이런 부분 때문에 엄마는 늘 상처를 받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네. 부부가 같이 오십니다. 부부 클리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형제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자매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참 은총이었겠다.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어려워서 조금 마음앓이를 했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연인분들도 오시고 친구분들도 오시고 합니다. 또 전혀 남남인 분들도 모아서 하기도 해요. 아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했을 때 오는 시너지가 또 있어요. 자기 얘기를 또 그렇죠? 몰랐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강사가 하는 말 말고 각각의 어떤 성격 유형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남들도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제가 하는 수지 애니어그램은 한국어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이제 중간고가 되면서 지금 미국 지역에서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저희 동생 후배 선생님들이 많이 입회를 했고 종신서원을 했고 지금도 올해 이제 또 내년 1월에 종신서원을 하기 위해서 종례반에 들어가 있는 수연님이 계셔요. 언젠가는 그 수연님이 또 저처럼 이렇게 이 수지 애니어그램을 유창하게 영어로 하면 그쵸 1.5세대들도 사실은 살면서 너무나 상처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한데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한번 또 희망도 좀 한번 가져봅니다. 네. 신청은 전화로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셔서 저랑 스케줄을 맞추시는 게 필요하고요. 현재로는 제가 수요일, 토요일, 주일 3일 가능합니다. 다른 날은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요일, 토요일, 주일 3일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수지 애니어그램은 치료가 아니라 상담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입니다. 뭘 알아야, 그쵸? 뭘 알아야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열리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상담까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어떤 부분이 탁 묶여있었던 매듭이 풀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제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 또 저도 이제 이민사회를 살고 있죠.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민사회에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자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더구나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아시아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게 약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참아. 나를 누르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참아. 견뎌. 버텨. 계속 이렇게 나를 푸시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또 어느새 나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괴물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출구를 이렇게 마련하고자 한 게 바로 이렇게 수지 애니어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기를 또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면 또 설명하는 가운데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그렇게 본인이 만든 본인의 성격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각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랑 자각조차 못하는 것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뒤에다가요 이렇게 두 종류의 이렇게 안내문 브로셔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브로셔만 놓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남한테 설명하려고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있어. 그거 수지 애니어그램.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간단한 좀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혹시 다른 분한테 권유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붙여서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필요하신 문제 생각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 수도에서 만든 그 열쇠고리 2종류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제속복자의 또 브로셔도 함께 뒤에 준비해놨습니다. 네.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어떤 형제님이셨네요.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모습도 너무 멋지시고 능력도 되게 좋으신데 항상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봤을 때 아니 네가 학교를 못 나왔냐, 영어를 못하냐, 뭘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이 형제님은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저랑 수지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목격하신 거예요. 네. 그냥 돌아가신 분을 본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모습을 자연사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셨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 이민사회가 그렇잖아요. 오픈하고 살면 좋은데 어쩔 때는 오픈하는 것 자체가 흉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하니까 이거를 꽁꽁꽁꽁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싸매고 계셨는데 이게 하나가 상처가 이렇게 하나가 큰 돌이 들어오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 이 형제님은 아마 이 자체가 그 자신 없음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랑 우연치 않게 이렇게 수지 애니어그램을 하다가 그 형제님의 어떤 자기의 성향 자체가 너무 사실은 작은 그 양이었거든요.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데 갑자기 형제님이 그게 탁 터지는지 그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을 봤고 이렇게 됐었다. 그 다음에 용기를 내시는 형제님을 제가 그 다음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그 사건 때문에 본인이 움츠러져 있어서 인간관계든 뭐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뭐 미국에서 꼽히는 대학을 나오셨고 언어 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능력적으로는 절대로 뭐 뒤처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늘 쪼그라져 계세요. 근데 그걸 펼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약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드러냈다가 숨겼다가 드러냈다 숨겼다면서 조절하면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좀 한 가지가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신부님께서 정말 다른 부분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에 한 분은 예전에 했던 성경 공부 클래스의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같이 오셨는데 수임 저희는 친구인데 둘이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었어요. 네. 한 분은 아주 센스가 빨라요. 이게 있죠.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마이크 켜고 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다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센스가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강의 두 마디 하면 벌써 이렇게 쫙 셋업이 돼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또 아주 둔하세요. 해달라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었어요. 4살, 5살 때부터 친구니까 어렸을 때 추억이 같고 부모님이 친구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로 형성이 됐는데 서로가 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맞고는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늘 이 마음 안에 이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센스가 빠른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이쪽엔 너무 답답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일을 맡겨도 뭐 하긴 하지만 항상 이 속이 터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좀 느린 자매님 입장에서는 이 자매님 어떻겠어요? 늘 야단 맞는 기분인 거예요. 먼저 얘기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꼭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좀 이해가 막 되시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을 같이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있었겠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도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최선인데 저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는 저 사람은 최선이 아닌 것 같아. 저러고 있는 것 같아.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최선이야 라고 말해봤자 남들이 봤을 때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을 딱 놓고 수지 애니그램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느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빠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놓으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좀 더 원만한, 좀 더 이렇게 돈독한 우정관계를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의문점이 풀렸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좀 봤습니다. 네. 이 브로셔에는 제 개인 셀폰이 나와 있습니다. 연락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한테 마침 기도만 남았는데요. 12시가 다 돼가네요. 저희 3종 기도로 오늘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